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어떻게 오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원장님 시간 좀 뺏으러 왔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 원장님, 사실은 제가 이제 주위에 언니들, 지인들 분들의 이제 부탁을 받고 미션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궁금한 것도 포함해서 제가 좀 이번 상담할 때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아직 청소년기가 안 간 아이들,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네. 많은데, 그 아이들도 뭐라고 해야 되나? 여성 질환? 산부인과에 와야 되는지, 네. 와야 될 질환들이 있는지. 네네네. 일단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올 일은 없다. 12세 이전이나 생리 전에는 특별히 뭐 크게 잘못될 질환은 대략은 없다.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초경도 빠르고 네. 해서 분비물 이런 네. 것도 좀 이제 많이들 보이는데, 맞아요. 그게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죠. 제가 거의 네. 올 일이 없다는 거는 별로 거의 증상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가장 흔하게는 뭐 그냥 단순한 뭐 피부 병변, 다른 피부에도 생길 수 있는 피부 병변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놀다가 밑에 다쳐서 뭐 멍이 들거나 찢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고 되게 없을 것 같지만 질 안에 이물질 같은 걸 넣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애들이 호기심에 그런 것들 위주고, 뭐 사실 뭐 특별히 이게 꼭 와서 미리 진찰을 해야 되고 그럴 것들은 사실 크게는 없어요. 그러면은 네. 아이들이 왔을 때도 네. 우리 어른들 진료 보는 과정이 똑같나요? 아이들은 좀 진찰 때부터 좀 다르죠. 어른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산부인과 진찰 때 거기 앉아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굴욕 자세, 네, 그렇죠. 아시죠? 그런 자세도 이제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애기들은 뭐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보호자분 옆에 계시는 하에 이제 개구리 자세로 이렇게 해서 뭐 혹시라도 그쪽이 이제 보통 뭐 찢어지거나 뭐 그쪽에 뭐가 다치거나 멍들거나 뭐 요래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정도로 관찰을 하죠. 그럼 뭐 초음파나 이런 거는 이용 안 하고? 네, 보통은 볼 일이 별로 없죠. 네. 자궁이나 뭐 여성 생식기 쪽을 보려고 이제 초음파를 하는 건데, 뭐 그 생리 시작 전이나 이제 애기들한테는 다른 이상이 생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험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산부인과 진찰은 이제 대부분 이제 질 초음파로 보신다고 보면 돼요. 네네. 그래서 질 초음파 프루브 자체를 이제 그쪽에 안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진찰할 게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찰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죠. 네. 왜냐면 아이가 경험이 있어도 주로 어리다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원래 환자를 보는 원칙은 1:1 원칙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히 산부인과는 이제 엄마랑 왔다 하더라도 이제 진찰하려고 하면 어머니 잠깐 나가 계셔라. 이제 여기서 물어보면 절대 똑바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잠깐 나가 계셔라. 뭐 따로 할 얘기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잘하는데 잠깐만 나가 계셔라 하면은 그때서 이제 뭐 성경인지 정확히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진찰에 도움이 된다. 진단이나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요. 그러면 접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제 미성년자니까 엄마가 같이 보호자두가 같이 와서 접수를 하고 진료실 들어올 때는 선생님 판단하에 혼자 들어오나요?
잠깐 뭐 진찰할 때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하던지, 아니면 어머니가 안 들리는 공간에서 따로 작게 물어보던지. 그러니까 증상들을 보면 이제 선생님이 그렇죠. 원장님 아시는 거죠. 이 아이가 경험이 네. 있는지 아닌지. 네, 선입견을 갖고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네, 당연히 어리니까 없을 거야. 이렇게 가면은 꼭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산부인과에서는 항상 성경험이 있냐 없냐 이거 항상 의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임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요거는 항상 나이에 불문해서 항상 염두를 하고 환자를 봐야죠. 네. 그러면 아이들을 저 굴이 입는 그 치마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지 벗고 잠깐 보고 혹시라도 그쪽 아픈 게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진찰하고 진행합니다. 그럼 원장님 그 산부인과는 몇 살부터 오면 되나요? 몇 살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초경을 시작하면 이제 생리 양상을 봐야죠. 해서 그냥 규칙적으로 잘 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굳이 올 필요는 없어요. 굳이 올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특히 엄마가 애기한테 이제 뭐 생리 양은 어떻냐, 뭐 규칙적으로 하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좋기는 하죠. 이제 애들은 이제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리 양이 많다 하더라도 그냥 원래 그런 건가 보다 뭐 이러는 애도 있고, 뭐 맨날 피곤하다, 뭐 빈혈이 있다,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원래 공부하느라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엄마로서 좀 그런 거를 잘 물어보고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원장님 적당한 생리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적당한 생리양. 적당한 생리양. 성인도 약간 네. 애매한 부분이라서 정확한 거는 저도 근데 뭐 하루에 막 생리대로 치면 뭐 그쵸, 대형 패드로 뭐 한 5번 이상 간다거나 아이인데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냥 좀 양을 좀 물어보는 게 좋겠죠. 이제 뭐 딱 절대량을 어차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몇 미리수로 만들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그냥 너 생리대 몇 번이나 가니?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시기에 이게 좀 많다고 판단되거나, 뭐 생리 너무 자주 한다거나 너무 늦게 한다거나 간격이 너무 길다거나 이런 것들 좀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 불균형이라는 게 네. 주기를 뭐 아이들은 아직 이제 성장하는 단계니까 맞아요. 성인하고 다르고 뭐 한 달에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제일 짧게는 뭐 몇 주, 제일 길게는 몇 주?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특히 초경 시작하고 한 3년 까지는 굉장히 불규칙해도 하다 안 하다 뭐 띄엄띄엄 하든 짧게 하든 뭐 되게 불규칙하더라도 지켜보는 게 원칙이긴 해요. 불규칙이 몇 개월 정도까지 안? 그런 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그러면은 그래도 뭐 한 6개월 지나간다, 뭐 몇 개월 지나간다 하면은 한 번 오는 게 좋죠. 네, 오면 좋은. 6개월 정도? 네. 최대. 오면 좋기는 한데 사실 그걸 정해진 기간은 없고, 그리고 특히 뭐 한 만 14세, 15세 미만까지는 많이 불규칙하다 하더라도 뭐 피임약을 쓴다거나 호르몬제 등을 써서 뭐 주기를 맞춘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대략 고등학생 때 정말 많이 불규칙하다거나 그러면 한번 오셔야겠지만, 전에는 굳이 올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물어보고 이제 본인 딸의 이제 뭐 그런 양상 같은 것들을 알아두는 건 좋죠. 근데 양이 너무 많은 것들은 이제 너무 많거나 이러면은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말고는 그냥 규칙적인 양상이나 뭐 부정출혈 뭐 이런 것들은 병원에 한번 물론 오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 원장님, 네. 우리 산부인과 첫 방문할 때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꼭 첫 방문뿐만이 아니더라도 일단 항상 산부인과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생리 시작일 이걸 정확히 알고 오셔야 돼요. 그게 질병과 상관 있어요? 뭐 출혈이든지 뭐 생리통이 심하든 생리양이 많든 아니면 생리가 아닐 때 출혈이 있든 이런 양상들을 보려면은 꼭 이제 생리 주기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초음파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주기에 되겠구나
그리고 요게 부정출혈인지 아니면 그냥 생리 시작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양상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쵸 생리 시작일을 알아야 되고 이제 본인의 생리 주기 며칠마다 28일 주기로 하는지 35일 주기로 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생리 양상 같은 거 이제 내가 생리 양이 많은 편인지 생리통이 심한지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생리 양상 같은 걸 알아야죠. 그리고 약간 좀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네. 성경험이 있냐 없냐도 여쭤보시는데 네, 그걸 꼭 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요거는 특히 산부인과 의사한테는 모든 다른 의사한테도 당연히 솔직해야겠지만 이제 산부인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성경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의심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하는 질환들이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꼭 솔직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진찰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꼭 솔직히 말씀을 해줘야 되죠. 어린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의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절대 밖으로 누설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의료진들이 믿고 꼭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냥 단순히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자궁 경부암 이런 거 되게 많이 걱정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자궁 경부암은 너무 길게 설명하면 힘들지만 일단 성경험이 없으면은 자궁 경부암에 아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고 하면은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성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솔직히가 아니고 정말 자궁 경부암 검사도 안 받아도 돼요. 그런 단적인 예가 있으니까 성경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그거 이제 거짓말로 말하면은 이제 약을 잘못 타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이제 잘못된 진짜 진단과 치료가 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아이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약을 타갔는데 아이가 안 낫는다 하면 이제 내가 거짓말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진찰할 때 이제 성경험 유무가 중요하죠. 그래서 병원에 오는 시기도 이제 성경험 전에는 사실 크게 다른 이제 신경 쓸 게 극히 적은 반면에 이제 성경험이 시작되고 그러면 자궁 경부암 예방이라든지 이제 올바른 성생활이나 이런 거 이제 성생활에 의한 무슨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험 시작되면은 산부인과를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산부인과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